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글 클래스룸에서 루브릭, 그러니까 기준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래스룸을 하나 선택해서 들어가고요. 일단 교사가 수업에서 어떤 과제를 제출할 수 있겠죠. 자, 만들기를 우리가 이미 클래스룸에서 많이 사용해봐서 아실 거예요. 만들기를 눌러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과제라는 것을 클릭했을 때 이 오른쪽에 이렇게 기준표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만들기를 눌렀을 때 퀴즈 과제를 한번 살펴보면 역시나 기준표가 있어요. 네. 이 퀴즈 과제는 과제를 어떤 식으로 이 블랭크스 퀴즈, 그러니까 구글 설문지를 구글 폼을 사용해서 제시하는 과제 형태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만들기를 눌러서 질문을 눌렀을 때 여기 오른쪽을 보면 학생들끼리 어떤 질문에 대해서 서로 말하고 답하고 토론하고 뭐 댓글을 달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들기를 눌렀을 때 우리가 자료도 한번 눌러볼게요. 이쪽에는 순전히 교사가 어떤 리소스를 제공하는 곳이라서 오른쪽에 보면 어떠한 기준표라든가 또 학생들끼리 자료를 공유하게끔 뭔가 되어 있지 않아요. 즉 다시 얘기해서 교사가 어떤 평가를 목적으로 기준표, 즉 루브릭을 사용할 수 있는 건 만들기를 눌렀을 때 과제나 퀴즈 과제밖에 불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하다는 거죠. 다시 그거밖에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제를 눌렀을 때 우리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제가 테스트 1이라고 쓰고요. 아마 이쪽에 이제 평가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조금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영어 수행평가 과제, 수행평가라고 할게요. 그리고 평가 기준의 일정과 기준에 맞추어 다음 60일 수행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 기준은 별도로 공지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초등보다는 중등, 고등에서 이제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평가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이렇게 보았을 때 어떻게 이제 구성을 하느냐라고 되어 있을 때, 자, 일단은 평가 예를 들어서 과제, 사실 지필평가는 아니고 이제 과제가 아마 되겠죠. 그 수행평가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필평가는 아니고 포트폴리오 수행평가라고 할게요. 그럼 포트폴리오 수행평가를 제출했을 때 어떤 거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를 4가지를 평가한다고 라고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기한은 내일 오후까지고요. 주제는 제가 테스트라는 곳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제목과 내용을 안내하고 나면 기준표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 기준표 버튼을 누르면요, 기준표 만들기가 있고 다시 사용이 있어요. 기존에 만들었던 걸 다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스프레드시트에서 가져오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드라이브 내에 어떤 평가 루브릭에 대한 스프레드시트가 있다면 뭔가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일단 기준표 만들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점수를 사용하겠냐 안 하겠냐 라는 것을 이제 나오고요. 기준 제목은 어떻게 할지, 기준 설명은 어떻게 할지, 점수는 어떻게 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하시면 되냐면요, 기준 제목은 제가 영어 수행평가라고 할게요. 기준 설명은 땡땡땡에 도달할 수 있다. 성취, 우리가 뭐 학습 목표라고 이게 굳이 얘기하는 성취 기준의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시하고요. 점수는 제가 5점에서 5점 척도로 한번 제가 제공을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초등 기준으로 할게요. 제가 5점, 4점, 3점, 2점, 1점으로 이렇게 점수를 제가 5단계로 5점 척도로 줬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등급의 제목은 초등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단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랑, 그리고 이거는 방금 땡땡땡에 땡땡땡을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땡땡땡을 아주 자랑,
성취 기준에 넘어 이상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냥 4점도 잘함을 줄 거예요. 이 정도는 잘함으로 주고 이렇게 편성을 하는 거예요. 자, 보통이라고 만약에 하면 땡땡땡 성취 기준 도달이라고 하고 2점까지도 보통이라고 해서 땡땡땡 성취 기준 도달이라고 만약에 해봅시다. 그리고 1점이면 이거는 노력 요함이다. 노력 요함을 줄 거야 라고 하고 여기에 미달이라고 적는 거예요. 사실은 0점도 여기 들어갈 수 있겠죠. 빵점을 받았을 때 노력 요함 그리고 땡땡땡 미달이라고 만약에 써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저장을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점수 기준이 5점이 됩니다. 5점. 자, 5점이 돼서 점수 기준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걸 저도 5점으로 바꿔볼게요. 자, 여기 기준표가 5점이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과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여기에 이제 과제가 이제 업로드 되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어 수행평가라고 이렇게 지금 제시가 되어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학생들이 여기 들어와서 수행평가 안내를 받고 수행평가를 실시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 이것을 들어가서 수행평가를 실시했다고 이제 결과물을 보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이것은 학생의 화면입니다. 학생의 화면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일단 영어 수행평가는 여기 5점이라고 제공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 아까 100점을 5점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영어 수행평가라고 나와 있고 5점인데 내가 몇 점인지 아직 평가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눌러보면요. 이렇게 평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5점을 받으면 뭐뭐 이상이다, 4점이면 이상이다, 3점이 얼마다, 이런 기준표가 학생들에게도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 여기에 이제 과제를 제출하겠죠. 제가 지금 눌러서 이제 과제를 작성하고 요거를 이게 수행평가 제출이라고 해서 이렇게 제출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제출 버튼 눌러서 교사에게 제출을 하겠죠. 자, 여기 계정관리자라는 건 지금 제가 학생 계정이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제 거기에 몇 학년 몇 반 누구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그렇게 이제 이름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제출을 하면요. 교사 입장에서 이제 영어 수행평가 이렇게 보면 지금 26명 중에 1명이 제출했습니다. 1명 아까 제출한 걸 보면 과제보기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명의 학생 중에 한 사람이 제출한 걸 볼 수 있고요. 이 학생을 클릭해서 그 과제를 보면 이 과제가 여기 수행평가 제출이라는 내용으로 제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두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평가를 하는 것, 하나는 이거에 대한 어떤 의견을 작성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 의견 작성은요. 눌렀을 때 의견 모음을 이제 작성하는 건데 의견 모음 추가해서 여기에 학생은 수행평가 기준에 도달하였고 미달하였고 재평가가 필요함, 이런 식으로 제가 의견을 적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의견 모음에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봤을 때 이 친구가 도달 기준에 몇 점인지 성적, 최종 성적이, 이거는 최종 성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그 과제를 몇 점으로 100점 할지 정했었잖아요. 루브릭에서의 점수가 아니라 최종 그 성적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기준표에 보면 이렇게 눌렀을 때 이 친구가 잘했어, 5점이면 4점이면 잘했고 어느 걸로 줄 거야, 이렇게 눌러서 내가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루브릭에 대한 성적이 들어갑니다. 5점 만점에 요걸 또 눌러보면 5점 만점에 5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는요 이 과제를 다시 한번 제가 열어서 볼게요. 평가를 5점 만점 5점으로 줬는데 제가 요거를 지금 5점 척도 요 발을 요렇게 그냥 눌러도 점수가 바뀌고요. 이렇게 눌러서 성취 기준을 봐가면서 이렇게 누를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이제 제가 의견 모으면 이 친구는 제출을 제대로 안 했어. 그래서
0점을 줄 거예요. 그래서 0점을 주면 이렇게 점수가 5점 만점에 0점이라는 게 반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비공개 댓글에 제 시험 대상입니다 라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게시를 하게 되면, 자, 그리고 이렇게 돌려주겠죠. 이렇게 돌려줍니다. 이 친구에게 반환을 하는 거예요. 이제 네 거 과제를 보고 돌려준 겁니다.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학생 입장에서 어떤 화면이 나타나냐 라고 봤을 때, 화면을 보시면 이제 학생한테 점수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방금 비공개로 작성한 재시험 대상입니다 라는 말이 뜨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채점 완료되었다는 표시가 교사가 반환하였기 때문에 나와 있고요. 또 여기 누르면요, 이 잘함 이거 중에 나는 몇 점에 대했냐 이렇게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고 점수로도 배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선생님들 만약에 이렇게 평가를 활용하고자 할 때,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요, 이 점수 최종 배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루브릭을 넣어놓고 이걸 100점이라고 하고 저장을 해볼게요. 이렇게 최종 점수가 100점이다 라고 만약에 이렇게 넣어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나올까요? 자, 학생 입장에서는 최대 100점 평가로 했었기 때문에 이쪽에는 100점 만점으로 기준이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는 루브릭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제출을 해볼게요. 그러면 100점도 맞춰줘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다시 작성해서 제출을 만약에 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교사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서 보면요, 자, 교사 화면에서 다시 돌아봤을 때 이것을 봤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다시 100점 만점으로 했었기 때문에 성적에는 이렇게 100점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죠. 근데 제가 영어 수행평가를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100점 만점인데 80점으로 됩니다. 제가 5점 만점에 4점으로 줘도 이 100점 설정할 때 배점을 100점으로 했기 때문에 이 비율에 비례하게끔 점수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200점을 만점으로 만약에 그 100점을 놨다면 4점을 줬을 때 160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선생님들 아시겠죠? 요 루브릭에 비례하게 점수는 자동으로 합산이 된다. 그렇다면 이게 뭡니까? 최종적으로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서 25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25문제 중에 평가 기준에 25문제 중에 23문제를 맞았다 라고 하면 이제 최종 점수는, 그러니까 하나당 한 문제 한 문제 1점씩이라면 25점이지만 보통 25점이면 한 문제당 뭐 4점 배점을 하잖아요, 보통은. 그러면 이게 이제 최종 점수가 100점으로 아이들한테 나가잖아요, 25문제를 맞았어도. 그러니까 이제 이 루브릭에 따라서 그대로 맞출 필요는 없고, 최종적으로 만점을 몇 점으로 보여주고 싶으냐에 따라서 100점을 선생님들이 선택하면 되는 거죠. 자, 아시겠죠? 요렇게 해서 루브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요 어떻게 됐었냐면, 자,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평가를 했는데 이거를 다른 선생님하고도 평가 기준표를 공유해야 되고, 또 내가 다른 과목에서 이미 작성한 기준을 약간만 바꾸고 싶다라고 할 때 재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요 이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평가를 제가 할 때 기준표를 이렇게 누르면 그냥 기준표 하나만 만들어졌어요. 루브릭 하나만. 그러니까 할 때마다 새로 만들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업데이트 돼서 다시 사용할 수도 있고 스프레드시트에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먼저 자, 다시 사용하는 걸 눌러볼게요. 다시 사용을 누르면요, 지금 클래스 내에 사용했던 기준표가 여기에 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언제 제시했던 수행평가인지도 날짜가 여기 최종 수정 날짜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 수행평가를 할 때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이런 수행평가 내용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 어느 게 어떤 건지 너무 많아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루브릭의 이 영어 수행평가의 제목을 정확하게 날짜를 같이 제공해 주거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주는 게 나중에 좋다는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요, 기준표를 눌렀을 때 스프레드시트에서 가져오기를 누르면 이 저장했던 스프레드시트에 저장했던 루브릭 기준표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프레드시트에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나요? 템플릿은 어떻게 있는 건가요? 라고 이제 물으실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아까 영어 수행평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여기 이제 수정을 한번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기준표가 여기 있어요. 이걸 눌렀을 때 영어 수행평가 하면서 기준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에 점점점 하고 설정 버튼이 있는데 요거를 누르면 뭐가 나와요? 스프레드시트로 내보내기가 있어요. 이걸 땅 하고 누르면 요 제가 작성했던 기준이 양식에 맞게 하나의 스프레드시트가 나타나는 거예요. 눌러볼게요. 이렇게 누르면 자, 스프레드시트로 내보내는 중 하면서 보기 버튼이 나오죠. 여기에. 그래서 보기를 눌러봅니다. 보기를 눌러보면요, 요렇게 간단하게 나와요. 물론 저는 이제 샘플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렇게 표시를 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요거는 뭐 여기 쉽게 얘기해서, 자, 요게 뭐예요? 그 과제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제목.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성취 기준이 되겠죠. 성취 기준. 그리고 그 한 칸 아래에서 오른쪽부터 점수 표기가 되는 거고요. 6단계 평가를 지금 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등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뭐 A등급, B등급, C등급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그리고 그 아래는 그 잘함에 대한 좀 디테일한 내용을 써주는 건데, 성취 기준을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이제 평가 기준이 되는 거죠. 이거는 평가 기준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채점하거나 이럴 때 평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나이스 업무나 이런 거에 저희가 작성을 할 때 학생들의 평가 기준 요소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할 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공된 게 영어 수행평가로 저장이 되겠죠. 그러면 다음번에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다음번에 만드실 때 스프레드시트에서 가져오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루브릭 테스트 제가 들어가서 기준표를 누른 다음에 스프레드시트 가져오기 요거 눌러요. 그러면 스프레드시트에 여기 영어 수행평가라고 저장된 게 나오죠. 또 다른 것도 이제 저장됐다면 내 드라이브에서 찾아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선생님들 만약에 기준이 여러 개면 어떻게 될까요? 기준이 여러 개. 뭐 예를 들어서 영어를 예를 들어 볼게요. 영어는 듣기, 쓰기, 말하기, 읽기 4가지의 평가가 될 수도 있잖아요. 또 뭐 종합평가를 보는데 국어, 수학, 사회 평가를 한 번에 뭔가 하고 싶다. 뭐 과제 안에 그런 종합평가를 했다라고 했을 때 기준이 여러 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기준표를 만들 때는요, 여기 기준 추가를 눌러서 하나의 기준들을 더 추가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듣기, 여기는 쓰기, 뭐 읽기, 그리고 말하기, 이런 식으로 기준이 4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배점이 최대 5점이라고 만약에 하면 여기도 5점이라고 뭐 쓰고 5점 5점, 예를 들어서 25점 25점 4개가 25점 합산하면 100점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고 저장을 한 것을 제가 한번 불러와 보면요, 여기 제가 미리 4가지로 만든 테스트 과제 1이라는 스프레드시트 루브릭을 불러와 볼게요.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불러와지고 제가 과목평가 듣기 기준에 도달할 수 있다. 성취 기준을 제시하고 등급별로 평가 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쓰기, 읽기, 말하기 이런 식으로 이제 제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제가 저장을 누르면 최종적으로 합산이 몇 점이 돼요? 20점이 되는 겁니다. 20점. 네, 이렇게 저장을 누릅니다. 그러면 역시나 아이들한테 어떤 식으로 보여질까요? 자, 학생한테 이렇게 테스트가 올라왔고 학생이 이제 과제 보기를 누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배점은 100점으로 제가 넣었거든요. 100점으로 넣고 각 성취 과목별로 이렇게 제공이 되어 있는데 5점 만점식으로 되어 있어서 성취 기준이 20점이에요. 그러니까 20점 만점 받으면 이게 100점으로 나중에 환산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듣기에선 어떤 성취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가 여기 나오고, 아이들이 눌렀을 때 이런 기준을 또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사는요, 영어 어떤 종합 수행평가를 볼 때 이런 기준을 4가지 또는 5가지 여러 가지로 넣을 수 있고, 이걸로 아이들을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오늘은 이제 루브릭 기준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간단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과제를 누르거나 또는 퀴즈 과제 둘 중에 하나만, 두 개만 기준표가 제공이 되고, 눌렀을 때 새로운 기준표를 만들 수도 있지만 스프레드시트로 저장해서 나중에 불러와도 되고, 또는 사용했던 루브릭을 클래스룸 내에서 다시 재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 자, 이것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좀 더 온라인 구글 클래스룸에서 한번 세팅을 해 놓으면 계속적으로 수행평가나 평가를 할 수 있는 어떤 기준표를 많이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 배운 것은요, 그 구글 클래스룸에서 좀 처음은 귀찮지만 일단 사용하게 되면 쉽게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되고, 그것이 또 아이들한테 평가 기준으로 제공도 되는 어떤 부분이 있다는 거를 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이런 식으로 평가 기준을 제공하고 기준표를 활용하는 멋진 교육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많이들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